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불구의 전략 삭감을 담론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규정, 계획,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 사업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의 동사무소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인데요. 형태로 운영될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출자 출연금의 한도액, 재원의 조달, 행사장 조성 및 전시 시설 등의 설치, 잔액 처리, 사후 관리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처리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내교로 규정하여 진행한다는 태도지만 한해 총 예산이 140억 원인 문화재단이 총 사업비 38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고 내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 관련 절차의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주행사장이 중앙공원을 비롯한 공유재산, 토지, 건물의 사용료, 감면, 면제 또는 물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 또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상 사용 동의안을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이처럼 큰 사업에서 사전에 유무상 개혁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원 박람회 종합실행계획의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념사항을 설계하고 계획 기반으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최민호 시장 임기 내에 정원 박람회를 추진해야 하는 세종시는 2025년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기본구상이 완료돼 2023년 10월 이후가 아닌 2023년 8월에 2026년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 인력을 발주합니다. 기본구상 능력 과정에 발주된 종합실행계획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4년 6월 3일까지 약 9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모든 일정이 신도시장 임기 내에 추진이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처럼 급하게 마련된 종합실행계획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대와 세종시 출자금 외에 입장료만의 수익이 101억입니다. 이는 45일간 매일 561대 관광버스에 탑승한 22,440명이 관광객이 1만원짜리 유료 입장권을 사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매일 새로운 관광객 22,440명이 필요하며 사전 예매,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할인 혜택을 가능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전 판매 수익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후원회, 공무원, 공장, 관광단체 등의 순으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입장권 판매 부진에 따른 손실은 결국 세종시민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관광객 180만 명 중 해외 관광객은 18만 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중 1만 명은 해외 VIP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출 예산은 해외 전문가 초청 20명에게 각각 80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종합실행계획에 1만 명의 VIP 초청에 대한 예산은 20명에 대한 1억 6천이 정도입니다. 이런 미미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매년 2조 원의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세종시 자치단체장의 수많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역 결과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세종시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정원 박람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과 예산 편성의 근거조차 불분명한 기간에 최소 159억 원의 세종시 출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정말 최민호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승영 경제부시장께서 모 언론사와의 방송 인터뷰 중에 정원 박람회를 최민호 시장의 1호 공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정원 박람회가 1호 공약으로 설정되었습니까? 민선 사기 공약 수립 계획을 위해 구성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통령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에 따르면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지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 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공약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지역 주민의 승인 없이 일반적인 파기나 수정은 헌법 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 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분들께 배포드린 신도시장 후보의 공약지 그 어디에도 정원 박람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공약은 고용 계약서이며 세종시민은 선거 공보물에 수록된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이행합니다. 우리 세종시민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공약을 위해 시장을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12월 세종시는 시장 4기, 최민호 시장의 8대 분야 61가지 공약까지 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대 분야 61가지 공약에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란 명칭은 없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 그것도 제1호 공약이라고 주장하시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의된 공약까지 이행 계획서 75조 4-4에 해당하는 장기 과제로 임기 내 기반 조성 추진 목표인 비단강 금비 프로젝트의 추진 기획 단 한 줄, 중앙공원의 국가정원 사업 및 수변 꽃단지 조성을 통한 금강 정원 박람회 개최와 연계 추진이라는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민호 후보 공약집에 수록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라는 대시민 목소리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최민호 시장의 공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공약 취소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뒤에 참고로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한 공약집의 사업들을 달성하기에도 부족한 시점에 인수위 백서에 한 줄 언급된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당선 전 없었던 공약이 당선 후 1호 공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민호 시장께서 자신의 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1호 공약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너무 암담한 일이네요. 만약 알고도 지속적으로 이를 공약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시민, 시의회,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공약집에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대시민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책자에 수록된 단 한 주에 유사한 사업을 위해 단식을 하고 캠프를 차리고 세종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국장이 차례로 단식에 동참하며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격려 방문하도록 동원하고 서명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세종시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의힘 인사들을 다 불러모여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 것 또한 세종시를 전국적으로 남신거리로 만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된 저희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판단은 당리 방향이나 시장 발목 잡기나
공약사업 파기 등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적 실행 계획이 미흡한 민간기관, 문화재단의 군사무소에 출자 출연을 보류한 것이 뿐입니다. 이 모든 판단은 오직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용역비를 처음으로 선정해서 수립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필수입니다. 용역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거고, 자치단체장 세종시에서 사업 계획에 올라갔고 용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막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태워드린 비용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왔고 용역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부족한 이 부분을 보강해라.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의 의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무용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일견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민호 시장님이 감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기가 확정된 12월 그 다음에 저희 분예산이 수립된 그때도 의미 있다. 지금 당장 10월 지금 9월 지금에 하지 않으면 2026년 정원 경감에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뭘 말씀하냐면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고 무리하다는 것을 시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인지하고 있는 거에서 실행을 해나가기도 바쁜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수립한다는 거는 좀 과연일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조직 구성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직 구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은 어떻게 시설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등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안이 전혀 없는데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이 이게 얼마나 촉박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합니다. 좀 급하게라도 시가 만약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온 다음에 통과시킬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에서 그 준비된 자료 또 조치 결과, 조치 계획 이런 것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때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해도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고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뿐이지 아무래도 잠깐 아직 100% 확실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 하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했던 사업 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거는 뭐 충분히 많은 말씀이시고요. 그 반대로 그 집행과하지 않은 일을 시민이나 또는 시의회가 요구해서 억지로 진행할 때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일반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고치면 되지 왜 시작도 못하게 하냐라는 말은 사실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건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뭡니까?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설계를 받아봤는데 설계가 너무 허술합니다. 저희가 전문가 아닙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허술한 설계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집을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설계를 수정하겠죠. 설계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6년에 하는 게 그때가 선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2026년에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는 그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단식이 그 인계입니다. 하루하루가 속이 타고 계신 건데 내 딸도 믿을 수 없는, 만약에 무슨 사고 하나라도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금방 이 짧은 기간 안에 조급하게 시급하게 실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2026년 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 2024년 7월 기준으로 노령자분들, 어르신들 운전하시다가 사고 많이 나게 되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좀 더 지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저희 시도 10만 원 지급합니다. 연초에는 정확한 기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기준 저희는 세종시 32명의 어르신들이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작년에 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과 얘기하면 3,200만 원 없어서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육교사 월급 쪼개기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산하기관들 운영비 쪼개기 나가고 있습니다. 한솔동 방음터널 화재에 취약해서 국가에서 방음터널 교체하라고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음터널 교체하라고 나왔는데 20억이 됐는데 5억 편성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5억마저 편성하지 않으면 페널티 받는 해입니다. 20억이 없어서 그 방음터널 정말 이거는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왜냐면 저희 세종시에 좋은 게 아니라서 5억 편성하고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돌아보십시오. 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답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자매트 하나 깔아주세요. 비용을 지적거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사서 깔아야 됩니다. 용역 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 어떻게 세종시의 재정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세종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가슴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되거든요. 제초 1년에 3번 하시는 거 아시죠? 1년에 3번이 기본입니다. 2번 예산밖에 못 꼈습니다. 올해 2번 깎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도로변을 깎고 안쪽은 안 깎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정말 부족하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지방정원. 네, 지방정원. 저희 52%의 녹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세종시의 의원으로서 녹색도시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잘 구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세종시 전체에서도요. 계속해서 예산을 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도시 그리고 숲이 푸르르고 정말 살림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합당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와 2026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같은 선상안에 놓고 같은 분야로 공부를 조금 고려할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저희의 생각은 잘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시장님의 생각은 잘 치워줬는데 임기는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얘기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접점을 어디로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공청회, 시민 여론조사 또는 끝장 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같이 논의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한 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반박하고 저쪽에서 반박하고 일단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요.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한 거고 아직 의견이 심의 중이라서 정원관련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77억에 관해서는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다라는 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이 작은 시의회에서도 삭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고등학교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준비되는 과정들을 보고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